1942년 6월 중부태평양의 미드웨이 해전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본의 알류샨 열도 공략전. 포격이나 폭격이 아닌 일본군의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 상륙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942년 6월 3일과 4일에는 해군 기지인 더치하버 폭격, 6월 7일 새벽에는 일본 해군 육전대가 키스카 섬을 점령했고, 이제 거의 동시에 아투섬에 대한 일본군의 상륙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투섬은 알류샨 열도의 왼쪽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투섬에서 현재 알래스카에서 약 29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앵커리지까지 약 2,400km,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까지가 약 2,560km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아투섬은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의 거리가 약 66km로 키스카보다 더 큰 섬입니다. 아투섬의 크기에 맞게 우리나라 수도권의 지도를 대략 맞춰보면 이 정도가 돼서 수비하는 측이나 공격하는 측이나 꽤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아투섬의 마지막 거주자가 섬을 나와서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무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1942년 6월에 아투섬에 상륙할 당시에는 아투섬에 45명의 알류샨 원주민들과 2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키스카 섬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일본 육군 제7사단의 일부 병력으로 구성된 북해지대는 원래 알래스카 본토 쪽에 더 가까운 아닥섬에 상륙하려고 했습니다. 북해지대를 태운 수송선단은 6월 4일경까지 알류샨 열도 남방 약 1000km까지 다가왔습니다. 한편 남반구의 호주 시드니에서는 며칠 전이었던 1942년 5월 31일 밤 2인승 특수자망정 가표적에 의한 시드니항의 연합군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채널의 시드니 공격 시리즈에서 다룬 바와 마찬가지로 큰 전과는 없었지만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북해지대가 6월 4일경에 시드니항 공격 소식을 듣고 사기가 매우 올라갔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닥섬에 상륙하려고 했던 일본군은 그러나 항공모함 출격 항공기에 의한 더치하버 공격에서 드러난 서쪽 미군 비행장의 존재, 그리고 거의 동시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 결과 등으로 인한 혼란으로 아닥섬 상륙을 포기하고 대신 약 700km 서쪽에 있는 아투섬으로 상륙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아투섬과 키스카섬 가운데 세미치 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북해지대를 태운 수송선단은 6월 6일경에 세미치 섬과 키스카 섬의 중간 부분을 통과해서 6월 6일 밤에는 아투섬 북동쪽 부근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해지대의 아투섬 상륙은 해군 육전대의 키스카 상륙보다 몇 시간 후인 것으로 보이며 상륙 위치는 홀츠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상륙한 아투섬 북동쪽을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곳이 일본군이 처음 상륙한 홀츠만입니다. 일본군은 6월 7일 아침이 되어갈 무렵 아투섬에 상륙했고 기습 상륙 성공이라는 전문을 연합함대와 군령부 제5함대에 타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노리던 최종 목적지는 사실 여기가 아니었고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차고프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상륙지 집결이 끝남과 동시에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아투섬에 미군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몰랐고 목적 지점에 정면으로 상륙할 경우 큰 피해가 날 것을 염려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서 뒤를 치는 작전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사진이 당시 일본군이 상륙한 홀츠만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성사진은 아투섬의 전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상륙한 일본군이 전진할 곳이 바로 이곳 섬의 동북쪽인데 이곳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만을 치차고프만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아투 빌리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영상 초반부에 언급했던 45명의 원주민과 2명의 미국인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사진이 1937년 당시에 바닷가에 위치한 아투 빌리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 뒤에 보이는 산에 나 있는 길 어디에서 머지않아 일본군이 들이닥칠 텐데요. 이 사진은 이보다 3년 전인 1934년의 아투 빌리지를 보여줍니다. 1930년대에도 1942년과 이 마을의 인구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곧 일본군을 보게 될 미국인 2명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남자의 이름은 찰스 포스터 존스, 여자 이름은 에타 존스였고 둘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1879년생으로 동갑이었는데 자료에 따라 나이가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942년에는 63세였는데
이 사진은 1920년대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미국 정부에 소속돼서 이곳 학교를 운영하고 이곳 무전 설비도 담당했고 부인은 이곳 학교의 교사와 간호사 업무를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 북해지대는 아투빌리지 쪽으로 오면서 상당히 큰 곤란을 겪은 모양입니다. 당시 일본 해군 연락장교가 북해지대에 관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군 앞에 놓인 진로가 험준한 산이어서 행군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여졌고 안개가 많이 껴서 시계가 매우 불량하고 기온은 섭씨 0도였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제3중대가 선두에 서고 그 200m 뒤에 대대본부 그리고 그 뒤를 제1중대와 기관총 중대가 이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곧 짙은 안개로 산 정상을 알아볼 수 없고 현 지점의 특정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 행군로는 전부 눈에 덮여 있었고 지형이 험난해 야포도 도저히 운반할 상황이 아니었고 가지고 온 지도도 부정확해서 안개 속에 전진 방향을 잡기도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상륙지부터 목적지까지 일본군의 행군 거리는 약 10여 킬로미터 정도로 추측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선발대가 치차고프만에 도착한 것은 행군 시작 약 7시간 후였습니다. 당시 일본 기록을 보면 산지를 돌파해서 한 길이 넘는 눈을 헤치면서 목적지로 나왔다고 하는데 방금 보셨던 아투빌리지 바로 뒤를 보여주는 이 사진과 거의 비슷한 지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진은 아투빌리지를 점령한 일본군이 일장기를 개항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본군은 아투빌리지를 점령하고 원주민들은 그곳에서 계속 살게 했는데 미국인이었던 찰스 존스와 에타 존스 이 두 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일본 측에서 시작돼서 전쟁 동안 퍼진 소문은 남편과 부인이 둘 다 손목을 그어 남편은 죽고 부인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 내용의 출처가 육군 보도반원의 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원주민들 중 적지 않은 숫자도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고 지금 볼 수 있는 미국 자료들 중 일부에서도 이 내용과 동일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측에서 나온 다른 주장은 찰스 존스가 자신이 운용하던 무전기를 일본군이 마을로 들이닥치자마자 파괴했고 이를 본 일본군이 무전기를 고치라고 했는데 찰스 존스가 이를 거절하자 바로 사살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아마도 부인 에타 존스 혹은 그 장면을 본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부인 에타 존스는 일본으로 끌려가서 요코하마에서 전쟁 기간을 보내고 귀국합니다. 전후 상당 기간 동안에도 찰스 존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1948년에 아투빌리지 근처에 있었던 찰스 존스의 무덤을 발굴해 시신을 다시 부검한 결과 이마에 총격을 받은 자국을 발견하면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공식 자료에는 둘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대놓고 주장하지 않고 두 가지 주장을 전부 미군 측 자료를 인용해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스카에 이어 아투섬도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은 1942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아투와 키스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진주만 기습과는 별개로 이번엔 미국 영토가 일본에 함락당한 것이어서 의미가 또 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특히 육군은 아닥섬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드웨이를 놔둔 채 알류샨 지역으로 초계선을 전진시키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서부 알류샨을 가을까지만 점령하고 퇴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의는 항상 살아있고 일본군이 보급을 하면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일본군은 결국 서부 알류샨을 계속 점거하기로 합니다. 미국은 아투와 키스카를 가만 놔둔 것은 아니고 계속 공습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의 상륙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19일에는 일본군 수송선 니산마루가 미군 B-17 폭격기 편대의 공습을 받고 침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력이 아닌 해군력에 의해 키스카섬에서 또 한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미국 잠수함 USS 그라울러는 1942년 3월에 취역한 게이토급의 3번함입니다. 그라울러는 당시 40세였던 하워드 길모어 함장의 지휘하에 60명의 장교와 수병들이 1942년 6월 29일부터 알래스카 근해에서 첫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키스카 섬에는 일본군이 주둔한 지 어느 정도 지나 있었고 지난번에 소개한 찰스 하우스는 한창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요. 1942년 7월 5일 미 잠수함 그라울러가 지도에 표시된 키스카 항구 쪽으로 잠입합니다. 이때 키스카항 근처에는 보급 등을 위해 일본 구축함 시라누이, 구축함 아라레, 그리고 아라레와 같은 급의 카스미가 항구 바깥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수상기 모함 치요다도 키스카항 인근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구축함 3척은 키스카항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곳에 정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척의 일본 구축함 곁으로 그라울러가 천천히 접근해서 어뢰 6발을 발사해 구축함 3척에 한 발씩을 전부 명중시켰습니다.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지 시각 오후 9시 정도로 추측됩니다. 먼저 시라누이는 함수 부분에 어뢰를 맞아 앞부분이 거의 절단되면서 대파되어 승조원 3명이 사망하고 자력 항행이 불가능해 일본까지 2달 걸려 견인되어 간 후 1943년 11월까지 1년 5개월 이상 전열에서 이탈해 수리를 받게 됩니다. 아라레는 함 중앙 부분에 어뢰를 맞고 다시 한 발이 명중해 함이 V 모양으로 꺾였다고 전해지며 곧바로 104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침몰했습니다. 카스미도 함수 부분에 어뢰를 맞고 대파되어 10명의 전사자를 내고 1943년 6월까지 일본에서 수리를 받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제18 구축대가 이 3척의 구축함과 다른 한 척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야말로 순식간에 부대 하나가 사라져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일본 구축함에서 어뢰를 2발 발사했으나 그라울러에 명중하지는 못했습니다. 키스카항 인근에 안개가 껴서 원래 위치보다 바다로 더 나가서 닻을 내린 것이 그라울러가 쉽게 어뢰를 발사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라울러는 첫 임무에서 대전과를 거두고 7월 17일에 진주만으로 돌아왔고 길모 함장은 1계급 특진으로 중령이 되고 네이비 크로스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18 구축대 사령이었던 미야사카 요시토 대좌는 7월 14일부로 해임되었고 7월 28일자로 일본 쿠레 진수부로 발령받습니다. 이후 미야사카 대좌는 과달카날 해전에서 전함 히에이를 잃은 니시다 마사오 그리고 아베 히로아키 소장과 함께 1943년 3월 20일 예비역으로 편입됩니다. 동일한 전투를 치른 두 지휘관의 운명이 너무나 대비된다고 하겠습니다. 잠수함 그라울러도 첫 출항에서 그야말로 대박 성과를 거두고 금이 환영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5일 이날 일본 해군의 고난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왼쪽 위에 아투섬이 보이고 그 남동쪽에 아가투섬이 있습니다. 7월 5일 지금 표시된 이 위치에서 일본 구축함 네노히가 짙은 안개 속에서 수상기 모함 한 척을 호위하면서 군호트로 항해 중이었는데 이 구축함을 10시간 이상 따라오던 미 잠수함 트라이튼의 어뢰를 맞고 침몰했습니다. 결국 일본 해군은 하루 사이에 구축함 2척 침몰, 2척 대파로 4척이 전열에서 이탈한 셈인데요. 이를 보다 못한 당시 연합함대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가 미군의 소형 함정 및 잠수함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투섬과 키스카섬은 이제 함락되었지만 보셨다시피 미군도 만만치 않은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 채널에서는 북태평양 전역에서 캘리포니아 관련 영상 2개에 이어 아투섬과 키스카섬 침공에 대한 영상 3개와 이번 영상으로 알류샨 침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